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5장 제어계의 안정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한 팀이 되고 제어공학의 절반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이 페이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면서 제어공학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정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안정도부터 볼게요. 안정도. 그런데 안정도는 시스템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정도와 그 다음에 상대 안정도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도와 상대 안정도. 절대 안정도는 그 루스 판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루스 판별법. 그 다음에 상대 안정도에는요. 나이퀴스트. 나이키 아니고 나이퀴스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이퀴스트 선도. 나이퀴스트 선도. 그 다음에 보드 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모두 안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판별법은요. 단순하게 이 시스템이 안정하냐 혹은 불안정하냐 이것 정도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상대 안정도에서 사용하는 나이퀴스트 선도와 보드 선도는요. 이 안정과 불안정 모두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안정하면 얼마나 안정한데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한데 그 얼마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게 나이퀴스트 선도와 보드 선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 판별법은 안정, 불안정 그냥 딱 그 정도만. 근데 이 친구는 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한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루스 판별법, 나이퀴스트 선도 판별, 그 다음에 보드 선도 판별을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한번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구를 들고 안전모를 쓰고 오늘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MS라고 하는 거, 페르프 전달함수 혹은 전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GS, HS, 그 다음에 GS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 그쵸?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특성 방정식 FS를 뽑아냈어요. 뭐 이거 1 플러스 GS, HS 이런 식으로 뽑아냈어요. 이거는 0이다. 이렇게 0 뽑아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서 나오는 어떤 S1과 뭐 S2 이런 값들이 있었잖아요. S1과 S2 그 S 값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S라는 근을 좌반면에 위치하는지 우반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허수축에 존재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언제 다 하냐? 너무 힘들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스 판별, 나이퀴스트 선도, 보드 선도를 통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안정, 불안정을 판별했지만 이렇게도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가고 루스 안정도의 판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 말고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 루스 판별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루스 판별 바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니 해도 예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복습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칠판에서 봤던 거랑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형태는 같구나. 그러면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내가 해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조금 바꿔서 저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루스 판별법은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유관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눈으로 검사할 수 있는 어떤 판별법. 자, 예를 들어서 루스 판별법은요. 세 가지를 좀 만족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만족한다기보단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만족하면 모두 다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거. 모든 차수의 개수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막힙니다. 아니 잠깐만요. 차수는 뭐고 개수가 뭡니까? 어려운데요? 아, 여러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3S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 위에 있는 요 지수 있죠? 지수. 2라고 돼 있는 거. 이 자리가 뭐예요? 차수 자리잖아요. 그래서 개수와 차수, 이것은 미지수죠.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 모든 차수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특성 방정식 fs가 이렇게 돼 있어요. 3s 세제곱 더하기 5s 제곱 더하기 3. 이런 특성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원래 이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하려면 여기서 근을 뽑아내고 그것을 좌표 평면에 또 넣어보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걸 판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눈으로 유관검사 해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세제곱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세제곱.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합니까? 이게 지금 최대 차수가 뭐예요? 3이죠. 이 차수가 3. 그래서 3, 2, 1, 0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S세제곱 있죠? 그 다음에 S제곱 있죠? 여기 3이고 여기 5고 그 다음에 요 3은 뭐예요? S의 0제곱이잖아요. 곱하기 3. S의 0은 1이니까 그냥 안 쓴 거죠. 그래서 안 쓴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한 친구 빠졌죠? 누구예요? S의 1이 없잖아요. 즉 S의 1이 없다는 건 여기 있는 개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S의 1제곱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S의 1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 특성 방정식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불안정.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이 수식을 보고 이거 불안정하네. 이 시스템 불안정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안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적어보고 할게요.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가 같은 것.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 이 조건을 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 부호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특성 방정식이 fs가 있어요. 이때 2s세제곱 2s세제곱 더하기 4s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3s 플러스 1 이런 특성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2, 1, 0 모든 차수의 개수는 다 존재한다. 그럼 안정한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호가 지금 얘 플러스죠. 얘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불안정. 딱 보니까 이 친구 보니까 3, 2, 1, 0 오케이 이거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오케이야 이거 시스템 안정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부호가 지금 플러스면 다 플러스여야 되고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실제로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루스표 1, 열의 부호가 같을 것.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루스표는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함수를 제가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f의 s는 s 4제곱 2s 제곱 s 4제곱 더하기
2S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S제곱 3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5로 해볼까요? 5는 0이다. 이런 특성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유관검사 바로 시작합니다. 4, 3, 2, 1, 0. 오케이. 1번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든 차수의 개수? 다 똑같네. 그럼 이거 시스템 안 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객관식 보기에 이런 형태가 2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게 2개나 있네? 그럼 복수 정답이야?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럴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냐? 바로 루스표를 그려봐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 객관식으로 이걸 고르라고 나와요. 안정한 걸 골라라. 그러면 이런 친구는 안정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1번, 2번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게 2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안정한 게. 그때는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루스표까지 그려봐서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스표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루스표를 만드냐면 S 4제곱 자 4, 3, 2, 1, 0이잖아요. 그 다음에 S 세제곱 S제곱 S의 1제곱 S의 0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4, 3, 2, 1, 0 4, 3, 2, 1, 0 그 다음에 개수를 보세요. 개수 1, 2, 3, 1, 5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1, 2, 3, 1, 5 그 다음에 없죠.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죠. 0 뒤쪽도 그냥 다 0으로 가는 겁니다. 0 근데 0은 굳이 쓰나 마나니까 안 쓰겠습니다. 더 이상은. 자 그러면 이 자리 여기가 루스 1열이거든요. 루스표의 1열. 그럼 여기 2열, 3열, 4열. 근데 우리는 1열만 보면 돼요. 1열의 부호가 지금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 플러스죠.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서 하얀색 2를 데려오세요. 바로 위에 걸 데려오는 거예요. 2를 데려오고 이거 분해 2분의 크로스 갑니다. 이거 3 곱하기 2, 1 곱하기 1, 3 곱하기 2는 6, 1 곱하기 1은 1,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2.5. 왜냐면 2분의 5는 2.5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번에 2.5로 적어볼게요. 여기가 2.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채웁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2를 가져오는 겁니다. 2분의 크로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엔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5, 2, 10이죠. 10 빼기 1 곱하기 0은 0이죠. 0. 그럼 2분의 10이니까 여기는 5가 나오겠네요. 5.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2를 가져와요. 2분의. 그럼 크로스 2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0 곱하기 2, 1 곱하기 0. 그냥 0 빼기 0이죠. 0이죠. 그러면 하나 많아, 보나 마나 이 뒤쪽은 뭐다? 전부 다 0이 나올 거예요. 하나 많아. 그럼 이제 우린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바로 위에 거를 분모에 쓴다 그랬어요. 2.5 분의 크로스 할 건데 분위기상 어디를 크로스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여기 합니까? 아니죠. 분위기상 한번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입니다. 1 곱하기 2.5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5에 2.5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써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3. 여기도 똑같이 갑니다. 이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2.5. 그 다음에 크로스 할 건데 역시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0이니까 0 빼기 0은 0이고 여긴 무조건 0이네요. 그럼 여기도 0, 0. 보나마나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3 위에 거 분해 크로스 할 건데 역시 한 칸 내려와서 크로스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하면 0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5니까 그냥 5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5 여긴 하나 많아 다 0 나와요. 이게 바로 루스표라 그러고 여기를 1열, 2열, 3열, 4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번의 최종 조건을 보면 루스표 1열의 부호가 같아야 한대요. 1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1열이잖아요. 부호 같은지 봅시다.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죠? 아이고 마이너스가 있네. 여기 다시 플러스네요. 그러면 1열의 부호가 같다고 봐야 돼요? 안 같다고 봐야 돼요? 어림도 없죠. 틀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불안정. 불안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천천히 혹시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하면 뒤로 가기 조금씩만 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크로스가 이렇게 되고 내가 분모를 어떤 걸 써야 될지 감이 잡히고 그렇게 잡히면 이거 한두 문제 풀어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만 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딱 강조해 드린 부분만 가져가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뽑아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가져갈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 볼게요. 플러스에서 플러스. 여러분 이렇게 색깔을 좀 구분해서 제가 여기 펜을 하나 가져올게요. 다른 색깔 펜. 여기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플러스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부호. 부호만. 플러스에서 플러스죠? 안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바뀌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었네.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서 2번 바뀐 겁니다. 그럼 총 몇 번 바뀐 거예요? 한 번, 2번 바뀐 거죠? 자,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루스표에 의해서, 즉 루스 판별에 의해서 불안정한 건 내가 찾아냈다. 그런데 우반 평면에 있는 것이 불안정이라 그랬는데 근이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반 평면에 근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몇 번 바뀌었죠? 2번 바뀌었죠. 그럼 우반 평면에 근이 2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몇 차식? 4차식이죠. 그럼 S값을 뽑아내면 4개가 나와요. S가. 우리 지금까지는 2차식을 했기 때문에 2개씩만 했잖아요. 이 친구는 4차식이기 때문에 4개의 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 부호가 지금 여기서 여기 갈 때 한 번, 여기서 여기 갈 때 2번 바뀌었으니까 총 4개의 근이 나오는데 분명히 2개는 여기 우방평면 어딘가에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 판별법은 1번, 2번, 3번 내용만 여러분 확실하게 꽉 붙들고 계시면 이 이상 범위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이상 범위의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때 살짝 문제에서 이 값을 없애요. 자, 3을 없앱니다. 그리고 요 3에다가 어떤 K값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시스템이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이 K값은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될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문제 풀 때 충분히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출문제 푸시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스표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만 꼭 가져가 주시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칠판 한번 지우고 나이키스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적는 거 마이너스 1, J의 0만 기억합시다. 아니 저기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일단 우리 특성방정식 FS는 1 플러스 GS의 H의 S 이런 식이 있었어요. 이거 1 플러스 G, J 오메가 그 다음에 H의 J 오메가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이때 오메가 값을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보자는 겁니다. 증가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궤적이 쫙 그려져요. 그것을 보고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0부터 무한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J 실수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 J의 0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 지점.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 점 어디에 찍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J가 0이니까 이쪽에 찍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J의 0은 이곳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개의 궤적을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값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런 식의 궤적을 그리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다른 함수는 이런 식의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궤적이 그려졌죠. 그러면 어떤 친구가 안정이고 어떤 친구가 불안정일까요? 파란색이 안정입니다. 빨간색이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안정.
너 파란색, 너 안정적이구나. 안정. 그 다음에 붉은색, 불안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기준을 마이너스 1, j의 0으로 두기로 했죠. 어떤 궤적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파란색이죠. 자, 파란색 열심히 움직입니다. 자,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다가 이제 궤도로 들어와서 쭉 가는데 뭐야, 나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에 마이너스 1, j의 0이 있네? 그러면 나는 안정한 겁니다. 왼쪽에 있으면 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붉은색 어디 있습니까? 자, 붉은색 출발. 오메가 값 0부터 무한까지 증가시키다가 쭉 들어왔어요. 궤도로. 쭉 갑니다.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오메가를. 그러다가 뭐야, 나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살짝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1, j의 0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에 마이너스 1, j의 0이 있다. 안정.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 j의 0이 오른쪽에 있다. 불안정. 즉, 이 점을 기준으로 안쪽에 들어와서 통과를 해야 안정이고 바깥쪽에 있으면 불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안정, 붉은색은 불안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준점이. 나이퀴스트 선도에서. 자, 그 다음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를 보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오케이. 안정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안정한데? 얼마나 안정한데? 이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이라는 것은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허수축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j의 0인 지점이 바로 여기 이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궤적이 쭉 온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궤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이거 시스템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안정하죠? 안정하죠. 이 마이너스 1, j의 0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안정하면 얼마나 안정한데 너가?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득 여유를 볼게요. 지금 여기 실수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지나갈 때 요 사이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여유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득 여유라고 할 겁니다. 이득 여유라 그래서 GM이라고 쓸 거예요. 이득 여유 GM. 그래서 JH 다시 GH. 이 GH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오메가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변화할 때 실수축과 만나는 점에서 딱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 이득 여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당연히 이게 크면 여유가 더 많은 거겠죠. 그 다음에 위상 여유를 보겠습니다. 위상 여유는 여기서 단위원하고 이 궤적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 점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긋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각도가 형성이 되죠. 그 각도가 위상 여유입니다. 그래서 위상 여유를 우리는 파이 m이라고 작성을 할 겁니다. 파이 m 위상 여유. 그러니까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여유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상 여유 값을 그냥 식으로 괜히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180도 빼기 어떤 세타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가 뭐예요? 180도죠. 그러면 이곳이 예를 들어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타. 그럼 180에서 세타만큼 빼면 이만큼이 남는 거죠. 그게 파이 m 위상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안정은 안정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이득 여유 GM이라고 쓰고 각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즉 위상이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위상 여유 파이 M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 가능할 겁니다.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얘도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지점이 마이너스 1, j의 0.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점이 마이너스 1, j의 0이 되겠죠.
자, 어떤 시스템은요. 쭉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또 어떤 시스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자, 두 시스템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당연히 두 개 다 안정하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1,j의 0 안쪽으로는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여유가 그래도 여유가 꽤 있어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때요? 안정은 안정인데 그렇게 여유가 많진 않다. 2등 여유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각도 그랬을 때 꽤 여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안정은 안정이지만 두 개 다 안정이지만 여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안정이지만 안정도의 어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안정 조건입니다. 안정 조건 G, M. 안정 조건은 GM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가 쭉 있죠. 그 다음에 위상여유 파이 M 이것도 역시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 GM이라는 값을 2등열 GM을 20 로그 G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GH GJ 오메가 HJ 오메가인데 그건 뺐습니다. 그냥 GH분의 1 이것이 이득 여유의 공식이다. 이득 여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G의 J 오메가 H의 J 오메가 자, 이 값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J 오메가 플러스 1 J 오메가 플러스 2 이거분에 20 이런 함수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등 여유 GM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식을 딱 주고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GM은 뭐예요? 이 식이라면서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20 로그 자, GH분의 1인데 여러분 GH 값을 문제에서 이렇게 주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대값 크기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J 오메가가 들어있죠. 잘 생각해보면 J 값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2등 여유에서는. 있으면 안 되죠. 왜? 지금 2등 여유가 위치한 곳은 어디예요? J가 0인 지점에서 이 길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J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게다가 크기예요. 크기. 그럼 J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애초에 오메가 값, J 오메가 값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1만 남고 2만 남죠. 1 곱하기 2는 2고 2분의 20은 10이에요. 그래서 그냥 GH 값은 계산을 해보면 그냥 10 나옵니다. 그래서 GH 값에 그냥 10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마이너스 20. 그래서 보통 이제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데시벨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드 선도 안정도 판별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기 바로 한번 가보죠. 보드 선도 안정도 판별. 이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안정도 판별, 보드 선도. 우리 보드선도 그리는 연습은 엄청 했다, 그죠? 이전 시간에.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 계속 했던 거. 제가 한 번에 쭉 그렸었죠? 그리고 여기를 dB, 여기를 40, 그리고 뭐 여기를 20, 여기를 0,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너무 크게 그렸네요. 다시. 여기를 40, 여기를 20, 여기를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0데시벨 그리고 마이너스 180도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할 때는 마이너스 1,J의 0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보드 선도에서의 안정도 판별할 때는요. 0데시벨과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다시 마이너스 1,J의 0이 나이키스트였다면 보드 선도는 0데시벨 그리고 마이너스 180도 이거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득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득곡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위상곡선은 자 여기 마이너스 180이 기준, 여기는 0데시벨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쓰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70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위상곡선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쭉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나온 함수를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거 나온 것을 보고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자는 거죠. 자, 이득 곡선부터 볼게요. 얘가 이득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위상.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위상 곡선이었어요. 자 이때 0데시벨과 만나는 거. 이득 곡선이 0데시벨과 만나는 이 점. 이득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득 교차점. 이득 교차점이고 이득 교차점에서 쭉쭉쭉 내려와 보세요. 여기를 딱 찍었을 때 위상곡선이 이득 교차점에서 내렸을 때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위쪽에 있다면 이 시스템은 안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지금 곡선이 위쪽에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데시벨일 때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다 혹은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이죠. 위쪽으로 가면 이제 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관점이니까 큰 거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0데시벨일 때 이득 교차점인데 이득 곡선이랑 만나는 거 그때 쭉 내려보니 이때 위쪽에서 지나가고 있으면 안정이다. 이렇게 짚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정 불안정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시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는 여기 위상곡선 보세요.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를 지나는 거. 이거 180이죠. 180을 지날 때 그때의 점. 이게 위상 교차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위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위쪽으로 가봅시다.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때 내가 0데시벨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때 위상 교차점에서 위쪽으로 왔는데 그때 이득 곡선이 아래쪽에서 지나가고 있다면 바꿔 말해서 0데시벨보다 작은 값을 띄고 있다면 그 시스템은 안정한 겁니다. 즉 이 조건과 이 조건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시스템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분명히 보드 선도랑 나이키스트 선도는 안정과 불안정을 판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하면 얼마나 안정한데?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한데? 이거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사이 값이 안정하면 얼마나 안정, 이 값이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 안정하면 안정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위상, 여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득, 여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드 선도에서는 0데시벨과 마이너스 180이 기준이고 나이키스트에서는 마이너스 1,J의 0이 기준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제가 막 색깔펜 해가면서 강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복습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봤던 것을 다시 보는 거, 즉 봤던 것을 다시 보는 힘을 기르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봤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보려고 하면 괜히 동기부여도 안 되고 괜히 막 공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복습 한 번만 해보시고 다음 강의를 들어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이야기 나눴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